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26일 만에 지역 감염자 2명이 나왔는데 간호사인 딸이 먼저 병원에서 감염된 뒤 아버지가 2차 감염된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민생 지원 업무가 쌓이는 가운데 부산시와 일선 구군 공무원들이 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 더파크가 오는 23일부터 폐업합니다. 운영사인 삼정기업의 동물원 매입 요청을 부산시가 거부하면서 부산은 동물원 없는 도시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산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예상돼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에는 6도까지 떨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안 지역 감염이 전혀 없던 부산에서 26일 만에 나온 확진 환자 2명은 딸인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먼저 감염된 뒤 아버지가 2차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딸이 근무하는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이어서 병원 내 또 다른 감염 여부를 놓고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새날교회입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던 58살 남성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됐습니다. 이 남성의 25살 딸이 간호사로 일하는 부산의료원도 3계층이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26일 만에 지역 내 감염 사례인 부산 128번, 129번째 환자는 부녀사입니다. 딸이 병원에서 먼저 감염된 뒤 아버지에게 옮긴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CT 판독 결과 딸은 아버지보다 먼저 의심 증상인 폐렴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었고 또 간호사로부터 아버지가 감염됐던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들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딸의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한 데다 두 사람 모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바람에 확진 전까지는 여러 곳을 다녔던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128번째 환자는 확진 전까지 9일 동안 직장인 고등학교와 사전투표소, 교회 등 13곳을 방문했고 딸의 동선까지 포함하면 접촉자가 무려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교회와 병원의 밀접 접촉자를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다행히 94%가량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서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어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이 부분들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검사 예정인 나머지 접촉자 56명도 모두 음성으로 나올 경우 지역 감염 우려는 일단 한 곱이 넘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민생 지원 제도가 늘면서 공무원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 지원 업무에 부산시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16개 구군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공무원 노조 수십 명이 저마다 피켓을 들고 부산시청 앞에 섰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소속 공무원 노조원 50명은 부산시가 긴급 민생 지원 업무를 일선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데다 총선으로 미뤄둔 업무까지 몰리고 있는데 정작 부산시는 구군이 알아서 하라며 공문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국민 생존을 책임지는 일에 부산시청 직원이 따로 있고 구군청 직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은 지난 6일 온라인 접수부터 시작됐는데 대면 접수 첫날인 지난 17일 부산시가 인력 지원을 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청에서 파견된 205명이 주민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해 왔는데 이때부터 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간 겁니다. 구군의 이 일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구군에서는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민생지원금은 원래 구군이 맡기로 한 업무며 선거로 인한 과부하 등에 대비해 인력을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구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게 맞고요. 저희 부산시 직원은 선거로 인한 그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주간 지원 근무를 나갔으며 계속되는 파견 재개 요구에 부산시는 35명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절박합니다. 부산시와 구군이 함께 힘을 합쳐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의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구개발 수준이 아직 하위권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에서 부산은 전국 5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개선됐지만 인구 10,000명당 연구원 수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투자액 부문에선 각각 14위와 15위를 기록하는 등 민간 R&D 역량은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은행에서 동백전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창구엔 대부분 고령층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은행 카드 발급 이후 하루 가입자 수가 3배 늘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는 건데요. 고령 세대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은행 일상 업무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이를 개선할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 유망 스타트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여행객 짐 운반 서비스 짐캐리는 올해 초 백스코와 서울 고속터미널에 지점을 만들고 직원도 많이 충원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매출 5천 원 정도 찍히는 날이 허다하지만 기존 대출 때문에 코로나 자금 대출도 쉽지 않은 데다 5인 이상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민생지원금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선보인 초스피드 코로나19 워킹스루 부스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이탈리아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워킹스루 부스는 미국 워싱턴 DC와 민간 병원을 포함해 일본 고베, 이탈리아와 태국 등에도 수출될 예정이라는데요. 지역 업체가 개발한 모듈형 음압시설도 싱가포르로 최대 500개가량 수출하는 등 K-워크스루 브랜드화가 해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가 진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낮까지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9.5도, 한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되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예년 수준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찬 공기가 이번에는 금세 물러가진 않아서요. 이렇게 4월 하순답지 않게 쌀쌀한 날씨는 주말이나 돼서야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남부지방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단 오늘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되지만 일시적으로 대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한 곳이 많습니다. 부산 9도, 양산은 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8도, 양산 19도, 합천과 진주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정 더파크, 부산 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입니다. 운영사인 삼정기업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동물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적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며 부산시에 동물원 매입을 요청했지만 부산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하나뿐인 동물원 삼정 더파크. 지난 2014년 개장 이후 매년 3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부산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만 6년째인 오는 23일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견디며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영을 한 6년 동안 해오면서 연간 한 10매덕하고 약 100억의 지금 운영 적자가 났고요. 미수공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건 사업 정상화 협약서. 동물원 개장 이전 기존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의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시공사였던 삼정기업이 운영까지 맡으며 부산시와 맺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준공 이후에도 운영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산시가 직접 동물원을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삼정기업이 부산시가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작정 폐업을 예고한 겁니다. 부산시는 8만 5천여 제곱미터의 동물원 부지 중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운영사가 매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협약 내용이 충족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그 공유지분 미해결과 채무가 미해결로 부산시에서는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협약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정기업이 동물원 폐업과 함께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별다른 해법 없이 폐업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은 동물원 하나 없는 도시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30여 분간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정전 사태를 두고 관할 지자체는 정부에 진상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송광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층마다 모두 불이 꺼져 있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은 아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때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전체 가구 수의 84%인 2만 6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완전히 복구되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 그 사이 승강기에 주민이 갇히는 등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기공급 사업자인 부산 정관에너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로 용역업체에서 예비 변압기를 기존 장비에 연결하는 도중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관신도시에는 민간업체인 부산 정관에너지가 지역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지난 2017년 부실 시공된 변압기가 터지면서 9시간 넘게 도시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2018년, 2019년에도 크고 작은 정전 사태가 벌어지자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정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부 다 주민들은 이거 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다. 기가 차는 이야기다. 기장군은 관할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인재로 보죠. 천재지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전에 대해서 불신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함에도 또 자꾸 정전 사태가 일어나니. 정관에너지는 사과문을 게시하는 한편 주민들과 함께 정전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아침 강서구 녹산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SUV와 대형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운전자 주의를 요하는 황색 전멸 신호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황색 전멸 신호등은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가라는 주의 신호이기 때문에 양쪽 다 위반을 한 거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도 황색 전멸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 운전자들은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서행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거나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놀이기구가 아니라 엄연한 차량이라며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을 입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격전 지역이 많았던 데다 고소고발도 난무한 상황이어서 소환 조사와 함께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지난 2017년 배덕광 전 의원이
LCT 비리에 연루돼 2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동아대 노조가 각종 법률, 노무 관련 자문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동아대 한석정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동아대 노조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4년 동안 각종 소송과 법률, 노사관계 자문을 구하고 노사 간 단체 교섭을 노무법인에 위임한 대가 등으로 교비 4억 원가량을 지출한 한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대부분의 비용이 노사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출돼 교비 횡령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금괴 가격 35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18년 1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홍콩에서 구입한 1kg짜리 금괴 688개, 시가 315억 원 상당을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번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 지역의 사건, 사고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사이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범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112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고 교통 사망 사고는 16%, 청소년 범죄도 20%씩 각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스크 사기 등 인터넷 사기 범죄는 55% 증가한 걸로 파악됐다며 경찰은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이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허훈은 어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원주 DB의 김종규를 제치고 생애 첫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습니다. 올 시즌 평균 14.9점과 7.2개 어시스트로 맹활약한 허훈은 올스타 팬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허훈은 또 이번 시즌 가장 멋진 경기를 펼친 선수에게 주는 플레이 오브 더 시즌 수상자로도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늘부터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롯데는 오늘 저녁 6시 창원구장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모레 사직 야구장에선 삼성, 오는 24일엔 NC와 야간 경기를 갖고 오는 27일엔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오후 2시 낮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연습 경기 중엔 그라운드와 더그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관중들의 입장도 금지됩니다. 한편 이번 정규 시즌 개막일은 오늘 오전 KBO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다음 달 1일 또는 5일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이 종양을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과학과 연구팀은 빈번한 바이러스 감염과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종양 네트워크 신호 교란이 일어나고 종양 진행과 질병 감수성 증가에 연계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은 전 세계 대장암 환자 수백 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RNA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노출이 종양을 가진 기저질환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올해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일을 5월 9일에서 5월 2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일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지난 4월 11일에서 5월 9일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연기된 겁니다. 부산교육청은 검정고시 시험일 추가 연기 사실을 응시자에게 문자로도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자 관리와 시험장 방역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내 무역항에서 항만 보안료를 처음 징수한 지난해 부산항에서는 25억여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부산항을 드나드는 국제항로 선박과 화물, 여객에 대해 보안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박과 화물 보안료는 지난 1년간 대략 2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항만공사는 추정했습니다. 도입 두 번째 해인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한일 항로 여객선 승객이 급감했고 수출입 화물도 많이 줄어 보안료 징수액도 감소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북한 이탈 주민 464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에 근무하는 비율이 64.5%로 2010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0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로소득액은 월 평균 148만 원으로 국민 개인 평균 285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6점으로 높았으나 전체의 21.8%가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해가 진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낮까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의 오늘 아침 기온은 9.5도, 한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되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예년 수준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찬 공기가 이번에는 금세 물러가진 않아서요. 이렇게 4월 하순답지 않게 쌀쌀한 날씨는 주말이나 돼서야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되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대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